네, 11월 26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재판이 있었습니다. 다들 유죄를 예상했는데 드라마틱하게 무죄가 선고돼서 재판 현장에서도 국회의원들이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하는 그런 장면까지도 연출이 됐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맡고 계신 박균택 의원님 모시고 재판 얘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표 변호인단 소속이시기도 하시죠? 예, 지금은 변호사가 아닌데. 지금은 네, 국회의원이 되셨지만 예, 과거에 국회의원은, 저 폐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 불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언제까지 그 이재명 대표 재판을 도와주셨던 건가요? 저는 검찰 수사에 참여를 했고 입회. 예. 검찰 변론을 해야 하는데 네. 답이 정해진 수사를 진행하는 걸 보고 예. 변론을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결국은 법정 가서 해야 하는 사건이구나.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을 한 게 없는 거죠. 예, 별로 한 게 없는 왜 변호사여가지고 변호사였다는 명성만 얻고 네. 막상 기여한 것은 없어서 아이고야. 늘 송구스러움을 느끼고 있는 쑥스러움을 느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다들 선거법은 무죄가 날 것이고 위증교사는 조금 위험하다 이런 그 판단들을 법조인들이 하고 있었는데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 버렸습니다. 선거법은 유죄가 나고 그리고 위증교사는 무죄가 나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 기록 내용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둘 다 무죄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유죄가 오히려 드라마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그런 수가 없는. 사건인 것이고요. 예. 어제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무죄입니다. 예. 그런데도 당연한 판결을 두고서도 우리가 저렇게 감격하고 예. 눈물을 흘려야 하는 이유 예. 이게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당연한 사건을 가지고 왜 우리가 감격을 하고 감사를 해야 할까? 아하. 재판부 공정히 해준 것은 경의를 표할 만한 일이지만 그렇게 그냥 우리가 엎드려 감사할 일이 아닌데 네. 결국은 세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상식이 아닌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다 보니까 네. 이런 어이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어제 법원 앞마당에서 의원님들 몇 분들은 막 눈물을 훔치고 막 그러셔가지고 예. 저도 괜히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한편으로 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선거법 사건하고 좀 비교를 좀 해보자면 선거법만 하더라도 사실은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누구죠? 누굴 알았냐 몰랐냐? 김문기 씨. 김문기 씨. 예.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고 인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죄로 벌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그 포인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인식에 알았냐 몰랐냐를 가지고 기소했다가 그게 결국은 그 부분은 무죄가 나버린다니까. 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처벌하기 위해서 뭘 찾아내냐면 내가 골프 친 것처럼 사진을 올려놨더군요. 네. 근데 그 사진을 확인해봤더니 10명이 찍은 것 중에 4명을 확대해서 예. 조작을 했었습니다. 예. 그 조작된 사진입니다. 예.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에 예. 그 골프 친 것처럼 예. 그 말을 찾아내서 예. 골프를 안 쳤는데 쳤다고 거짓말을 한 사건으로 이걸 만들어가지고 와. 그걸 기어이 예. 골프 치는 건 행위니까 기억이 아니고 예. 기어이 그것을 유죄를 만들어버린 것이죠. 골프 친 것은 기억의 영역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행위에 해당한다. 네,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방송에서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도 없고 네. 거기에 대해서 안 쳤다고 답을 해본 적도 없는데 사진 조작 앞에 수식어처럼 붙은 말을 끌어다가 예. 거의 골프 친 행위를 부정을 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걸로 처벌을 하는 희한한 판결이 난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선거법과 관련해서도 역시 항소심 가면은 무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뒤집힐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골프 쳤다 안 쳤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예. 그 얘기를 했다고 전제를 해놓고 유죄를 내렸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백현동 예. 식품용권 용도 변경 과정에 대해서도 협박을 했으나 예. 5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들어주지를 않았다. 예. 또 나중에 새로 백현동 부지에 대해서만 또 얘기를 하길래 절충해서 일부만 용도 변경해 줬다. 네. 이거 아닙니까? 예. 근데 협박을 받아서 이걸 해줬다라고 새로 편집된 그 말을 왜곡해서 창조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몸통을 제외하고 머리와 꼬리만 있는 이상한 짐승을 창조를 해낸 거 아닙니까? 그 창조된 발언을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법원이 유죄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골프 발언이든 예. 이 백현동 부지든 이재명 대표는 한 적이 없는 말을 가지고 예. 만들어내서 그것을 기소를 하고 그것을 유죄를 했으니까 예. 당연히 뒤집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순점이 너무 많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그 검찰에서 그 일테면은 이제 짜깁기 기소를 했다라고 보시는 건데요. 근데 그거를 재판부가 모를 일은 없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예. 그 평소에 그 사법부의 역할 예. 또 많은 법관들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네. 인정을 하고 신뢰를 보내는 사람인데 네. 또 상대적으로 또 제일 낫지 않습니까? 물론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모든 공공기관하고 비교가 없을 정도로 더 우월한 것도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그 판결에 대해서는 이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거의 유죄를 선고하겠다라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거의 목표의식에 가까운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기어이 어쨌든 벌을 주겠다라는 어떤 편견을 가득 찬 그런 재판부였다. 예. 이렇게 다른 판단. 재판부와는 좀 많이 다른 그런 그렇군요. 특성을 느꼈던 게 네. 저기에 있습니다. 그 국회 증감법에 보면은 이 국회 그 증언 감정하는 예. 과정에서 진술을 한 증인은 이 법에 따라서 처벌받는 것 외에 네. 다른 영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어. 면책 특권을 준 거죠. 예. 위증을 했더라도 그 법으로만 처벌하는 겁니다. 증감법에 따라서만 처벌하도 국회 내에서만 그 예. 절차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겠죠. 당시 이제 증언 예. 자체가 도지사로 출석해서 국회에서 한 발언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면책 특권을 부정을 하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첫째는 국정감사와 상관도 없는 발언들이었다. 네. 허위 조작 발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국회의원들이 다 그것만 질문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왜 국감과 상관이 없는 답변이겠습니까? 그리고 국토부가 수도 없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직접 언급을 하고 말은 협박이 아니었지만 심적 압박을 느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을 협박이라고 표현한 것이 설령 그 표현의 과장이거나 부정확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그게 허위 날조 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없는 것을 만들어낸 허위 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둘 다 그렇게 부정을 해가면서 면책 특권을 부정하는 걸 보고 이건 목표는 무조건 유죄였구나 예. 이 생각을 할 수밖에 그렇군요. 없는 거죠.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선거법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지난주에 무죄를 예상하셨는데 유죄가 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여쭤봤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도 무죄를 예상하고 어제도 무죄를 예상했는데 네. 선거법에 대한 무죄 예상도 저는 제 잘못이 아니라고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재판부가 잘못 예. 판단한 거다. 따라서 항소심에선 반드시 뒤집어질 거다. 무죄가 선고될 거다. 이제 예. 이런 입장이십니다. 어제 판결은 네. 논리로 가득했기 때문에 네. 뒤집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예. 공선법 사건은 편견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합리적인 분에 의해서 예. 법관에 의해서 예. 뒤집힐 파기가 거다. 될 것이다. 그렇게 파기된다. 믿습니다. 예. 자, 어제 어쨌든 그 무죄가 난 대목을 가지고 여러 언론들이 뭐 사설 그리고 정치면을 털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사건 자체가 선거법도 마찬가지지만 그 22년 전 사건을 소환해 가지고 그 사실 기소한 거 아닙니까? 예.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리한 기소 아니었냐 검찰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재판 쭉 지켜보셨을 때. 어제 이재명 대표의 교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네. 세간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긴 했지만 그렇습니다. 김진성 씨가 위증했냐 안 했냐도 예. 문제 아닙니까? 기본은 예. 거기서 시작하는 그렇습니다. 것이니까요. 예. 근데 본인이 깨알 같은 6개 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사항들입니다만은 어쨌든 6개 사항에 대해서 위증을 했다고 자백을 했고 예. 부인하다가 자백을 했고 예. 검찰이 그것을 기소를 했습니다. 예. 근데 자백을 하는데도 6개 중에 2개나 무죄가 났거든요. 그러니까요. 네가 자백하니까 다 인정하겠다 어쩔 수 네. 없이. 예. 그러나 네가 자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는 논리와 상식으로 도대체 네. 그 안 설명이 안 맞는다. 된다고 해가지고 빼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기소가 잘못됐으면 또 자백에 얼마나 문제가 있었으면 위증 자체를 부정당하는 네.
그런 이례적인 판결이 생기겠습니까? 기소가 잘못됐다는 것이겠죠. 예, 결국은 억지 자백을 만들어낸 검찰의 예. 잘못이라고 봅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당한 그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언론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검수완박 상황이면 이 사건 절대로 검찰에서 다시 소환해서 기소할 수 없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에 어쨌든 검수완박을 복원시켜가지고 수사권을 복원시켜서 이 사건을 소환해서 기소할 수 있게 됐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법정 구속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 분이 법무부 장관을 했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이런 것이겠죠. 여당 대표는 야당 대표를 쳐버리는데 기여했다고 큰소리 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당 대표가 저 정도인가. 어제 이재명 대표는 법정에 나와서 네. 무죄 받았다고 좋아하거나 정치 검찰 정권 탄압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민생과 네. 화합과 상생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그렇습니다. 했죠. 그 두 개를 보면서 이것은 정말 대분과 연작의 차이, 아, 제비 대분과 참새의 차이구나. 예. 야당의 그래도 제일 야당의 수권 정당의 대표가 예. 저런 분이라서 예.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현 정부 여당에 대해서는 힘들시더라도 잠시만 좀 국민들께서 참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는 밝으니까요. 근데 사실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사실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소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걸로 앞으로도 이제 재판이 줄줄이 남아 있고 5개 재판이니까 최소 15번의 허들은 넘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2개의 허들을 넘은 상황이다. 이런 이제 평론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치의 사법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두 번째는 어쨌든 정적 죽이기 차원에서 끊임없는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이제 선거법 유죄 나오자마자 바로 또 기소한 게 그 법카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또 있었던 건데요. 이런 구단주님을 위해 우리가 준비한 빵빵한 보상 빨리 받아가세요. 어느 그 법관 출신 그 변호사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네. 그 야당이었던 후보와 서로 화합을 해서 또는 정당 간에 화합을 해서 고소 고발을 서로 취하하는 그랬죠. 합의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전엔 그랬습니다. 근데 예. 선거 끝나면 다 그렇습니다. 예, 취하했죠. 예. 그게 단순한 그 정치적 미덕인 줄로만 생각을 했는데 예. 이 법률적인 측면에 봐서도 그게 맞는 거다. 현 정부가 이걸 깨버린 모습을 보고 어떤 현상이 빚어지는지를 보니까 과거에 왜 그래야 했는지를 알겠더라. 단순히 도덕 정치 도의로만 알았는데 네. 이걸 지금 현 정부가 깨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대통령은 예. 저 검찰과 경찰을 장악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인사권과 지휘권으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본인은 불소추 특권을 갖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더 큰 의혹을 가지고도 하나 기소가 예, 안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야당 대표는 탄압의 대상으로 맞습니다. 정적 죽이기의 대상으로 전락이 돼버릴 수 있는 것이니까 네. 이런 그 제도적 특성을 생각하면 국회의원 선거나 다른 선거와 달리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이렇게 서로 간에 어떤 도의적 합의 같은 것들이 그런 미덕이 필요하다는 걸 또 한 번 깨닫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현 정부는 그 막강한 그 권한을 예. 그냥 유감 없이 예. 이용을 해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뭐 검찰 출신이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돼서 그런지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무조건 그 법정으로 끌고 가가지고 아니면 헌법재판소로 또 가져가서 법의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마치 그 정치가 그 사법에 복속된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 보기에는 예. 네, 그렇게 표현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끊임없이 맞습니다. 이게 법정으로 가져가는 정치가 이게 온당한 거냐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문제이고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민주당에서 그 지난 선거법 관련해서 저 선거법 사건 관련해서 이것을 다시 또 그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서 위헌 심판을 좀 해보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준비 중에 있으십니까? 그것은 그런 얘기를 아이디어의 하나로 아.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이디어.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아직 뭐 당 차원에서 예.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거나 예. 뭐 이재명 대표님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의사를 필요한다든가 예. 이런 일은 없는 그런 예. 상태였던 것 같은데 네. 그냥 취재력 좋은 분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보도하다 보니까 네. 민주당이 지금 뭘 큰 걸 계획하고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 같은데 네.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예. 나온 얘기인 거고 보도는 나왔지만 예. 이게 실행으로 갈 가능성은 그건 얼마나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라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 겁니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창수 지검장 등에 대해서 탄핵 소추는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맥락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물론 정권이 희망하는 사항이라서 네. 그런 그 뭐 조사 방식 명품백 그 소환 조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라든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여기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도 했던 것이긴 하겠지만 네네. 그래도 검찰 간부 정도라고 한다면 본인들의 어떤 법적인 그 책무, 국민의 어떤 신뢰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른 공직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지시를 내린 대통령만의 잘못이겠지만 검찰은 조금 그 어떤 법적인 그 고난이라든가 네. 또 사명이라든가 국민의 신뢰가 좀 남다른 면이 있으니까 본인의 책임의 영역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행동에 대해서는 탄핵이 필요하다는 이런 결론이 내려져서 네. 아마 28일 날 추진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 28일 날 사실은 이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처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고 또 하나는 최혜병 예. 순직 사건에 대한 그 국정조사 가 처리가 될 걸로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검사 탄핵 이렇게 세 가지 이슈가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자, 첫 번째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렵다고 보십니까? 오늘 아마도 대통령이 제의 요구할 그 거부권 행사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예. 결국은 뭐 저는 당연히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실제 그 결론은 국힘의원님들 8분이 예. 동조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뭐 좌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번에 2분이 동조를 했고 2분은 기권을 함으로써 그 갈등을 표현해줬고 네. 4명의 이탈표가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 4명 정도가 더 전향을 해야 합니다마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 정도의 양심에 민감하고 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 주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되는 수도권의 그 지역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지역구의 국민의힘 의원님들에게 예. 좀 지역 주민들이 예. 항의 전화도 좀 하고 항의 전화. 예. 이게 저 찬성을 해줘야 앞으로도 좀 지지를 하겠다라고 예. 좀 항의, 지지, 응원의 전화를 좀 해줘야 예. 8명의 이탈표가 어떤 양심을 발휘하는 의원들이 생길 것 같은데 예. 국민 여러분들이 예. 특히 그 해당 지역의 그 유권자들께서 예.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성을 보여주셔야만 네. 대한민국이 정상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네, 대체로 제가 이제 어제 그제 취재해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상당히 세게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28일 날 재의결 때는 통과 가능성이 없다라는 판단 속에서 한동훈 대표 밀어내기 작전을 친윤계가 시작했다. 그리고 그 표징이 어제 아침에 있었던 최고위원회 석상에서 김민전 최고의 도발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뭐 주진우 그 국민의힘 법률위원장도 그렇고요. 국회의원 그분도 이제 징역 1년을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법정 구속 이야기를 하고 근데 완전히 빗나갔어요. 완전히 예. 어긋난 예측을 한 거고 자기들도 좀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뭐 거의 그 당원 게시판 문제로 친윤과 친한이 또 엄청 그 격돌하고 있기 때문에 8명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친한계에서 그런 전망도 하던데 뭐 수틀리면 우리 김건희 특검법 통과시킨다 뭐 이런 얘기를 친한계 쪽에서는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거를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예. 저는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너무 지나친 행태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또 친한이기 때문에 뭔가 그 불만을 갖는 분들이 그 중에서 좀 찬성자가 나와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실제 그렇게 표로 연결될지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는 거죠. 아, 예. 그걸 움직이게 해주는 분들이 결국은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고 네. 우리 천만인 서명운동 이걸 통해서 경각심을 주는 이런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한동훈 대표에게도 저는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 이미 친윤은 한동훈 대표를 버린 것 같습니다. 아, 이미 버린 것 같다. 예, 예. 어디서 그런 시그널을 느끼십니까? 어제 누가 그러더군요. 그쪽 그 국힘 관계자한테 들었다고 얘기하면서 예. 제거하지 않을 거면 예. 죽이지 않을 거면 스크러치를 가하지 네, 않는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제거 작전의 시작으로 보면 된다. 예. 이런 얘기를 맞아요. 전언해 오는 것을 한번 네. 들은 적이 있는데 예. 전후 사정을 보면은 한동훈 대표는 지금 버림을 받은 것이거든요. 굳이 그에 얽매이려고 할 것이 아니고 네. 국민을 상대로 자기 정치를 펼치는 배짱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네. 그러지 않고서는 인정받을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폐기되느니 국민을 상대로 정말 한번 모험을 예. 거는 좀 도박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본인 네. 그 도박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국민을 상대로 한번 예. 도박을 거는 용기를 발휘하기를 바라는 거고 예. 그 첫 그 가시적인 조치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예.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겠다는 의사 표현이고 네. 그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회의원 40명을 불러서 오찬을 함께하면서 똘똘 뭉치자 이런 또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은 김건희 특검법 통과 앞두고 대통령이 불러서 오만찬 하면서 우리는 하나다 뭐 이런 거 외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선 것 같아요. 예. 뭐 대통령이 직접 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정치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표단석에 나섰다 이런 거거든요. 임기가 절반이나 남은 대통령이 당내 그 반란을 네. 두려워해야 하는 지금 상황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여당 대표도 전혀 어떤 국민에게 그 마음을 사는 정치를 못 보여주고 네. 이런 뭐 상황들을 보면 여당도 대통령실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그 국민한테 신뢰를 못 받고 있지만 당 내부적으로도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네. 두려워해야 하는 이런 네. 상황인 걸 보면 제대로 된 리더십이나 품성들을 못 갖추다 보니까 네. 내부 문제, 외부 문제를 다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발 본인들의 본분이 뭔지를 좀 알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치들을 좀 해나간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저도 매주 광장에 나가서 시민들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시민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신 게 첫 번째 너무 시끄럽다. 좀 제발 장사만 좀 생업에만 종사할 수 있게 좀 조용히 정치 좀 해주라 이런 당부 말씀 주시고 두 번째는 민생이 너무 어렵다. 예, 그 어떤 분 아드님 코로나 때도 괜찮았던 장사를 이번에 포기하게 됐다, 폐업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보다 살기가 더 힘들어진 것은 필경 윤석열 정권이 그 국정 운영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는 반증인 건데 이런 소리보다는 계속 이재명 대표와 어떤 전선을 만들면서 너무 그 민생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감사원을 동원해서 표적 수사, 표적 감사, 네. 감싸기 수사, 뭐 감싸기 감사를 했던 거. 예. 이것 외에 도대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잘한 것이 뭐가 있는지 하나만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나이 줄여준 거 빼놓고 뭘 잘했는지 하나만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일본에 네. 이번에 행사 예, 사도광산 행사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부끄러워서. 예. 외교 문제도 그렇고 예. 뭐 트럼프 뭐 관련된 러우 예. 전쟁에 그 개입을 해서 예. 미국과의 뭐 엇박자를 내고 남북 관계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그렇고 또 민주당이 그 영세업자들 자영업자들 한번 살려보겠다고 뭐 지역사랑 상품권이니 뭐 이런 것들 내놓은 것들도 네. 민생회복 지원금법도 예. 한번 내놓은 것마저도 다 거부를 하고 예. 아무런 대안도 얘기를 않고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시도했던 것이 의료 개혁입니까? 네. 2,000명만 늘린다고 했다가 네. 결국은 뭐
국민들 불안감만 가중시킨 것 외에 없고 예. 도대체 잘한 것이 뭔지 하나만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말씀 주셨으니까 저도 한 말씀 보태자면 사실 어제 그 사도광산 추모식 행사는 너무 초라해서 예. 볼 수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소위 OECD 11대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하는 정부 행사가 세상의 그 기숙사 터에서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저는 진짜 이런 방식으로까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일본에 대해서 늘 찬동하는 발언을 많이 하는 그 주일 대사 박철희 대사 거기 행사에 왔던데 아 정말 국격이 어디까지 추락해야 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수준 행사였다. 정말 이게 정말 역대급 외교 참사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문제를 가지고서 네. 뭐 끌려다니거나 예, 또 조금 소신 없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 그러니까 안보 문제나 경제 문제로 그건 또 이해를 하겠는데 네. 왜 일본한테 끌려다니는지 그러니까요. 정말 그건 정신 구조가 이상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야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일본한테 꼭 끌려다녀야 하는지 예. 좀 한번 이유를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일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일본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도대체 그래야 할 이유를 발견을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정신 구조에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2분밖에 남지 않아서 앞으로 남아 있는 재판들에 대해서 좀 여쭈려고 하는데요. 지금 2개의 사건이 지났고 나머지 대장동 또 백현동 또 대북송금 이렇게 3개의 사건이 남아 있나요? 아니면 또 그밖에 어떤 재판들이 남아 있다고 봐야 성남 FC라든가 성남 FC. 그런 사건들이 남아 있는데 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유죄가 나올 수가 없는 사건들입니다. 예. 전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 문제점들이 다 섞여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사건들 기소를 늦추거나 예. 재판을 늦추거나 예. 기록도 안 주면서 늦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선거법과 위중교사라 이거 2개만 빨리 밀어붙인다고 했던 것인데 네. 하나는 무죄가 났고 예. 하나는 유죄가 났지만 너무 네. 논리적인 문제점이 많아서 항소심에 가면은 무죄로 뒤집힐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운명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사실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문제들이 예. 다 암초들이 다 섞여 예. 있는 그런 사건들이라 그러니까 사실상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사건들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예 그건 예. 범죄가 될 수 없는 영역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뭐 지자체장으로서 당연히 이익을 내기 위해서 뭐 개발 사업이나 그런 식으로 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장들이 기초단체장들이 전부 유죄다 뭐 이런 얘기를 그렇죠. 모든 예. 자치단체장들은 인허가를 내주면서 시행업자들이 1조 이상의 뭐 민간 이익을 개발 이익을 100% 갖도록 네. 다 내버려 뒀는데 예. 이재명 대표가 50%를 넘게 예. 끌어왔더니 예. 50%가 안 되는 것 같아 예. 라고 하면서 배임죄라고 지금 처벌하는 거 아닙니까? 예. 남들은 놀고 있는데 예. 설거지 없이 열심히 했더니 예. 접시 깨지는 소리가 났다고 그 사람을 예. 응징하겠다고 한다면 그런 판단을 하는 사람은 좀 문제가 세상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안 아닙니까? 되죠. 그러면 이러는 자치단체장만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네. 아무도 일을 안 하죠. 그러면 그렇죠. 민간업자 개발이익 다 가져라고 내버려 둘 수밖에 없고 네. 개발이익 환수하는 것은 공적 환수는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예. 더 안 가져왔다고 혼날까 봐. 예. 그러니까 세상이 좀 엉뚱하게 거꾸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싶고 이게 좀 정상화 올바름으로 가야지 그럼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예. 지금 올 연말까지는 이제 남은 재판이 있습니까? 아마 올 연말 안에 선고될 사건은 없을 겁니다. 예. 올 연말까지는 이게 끝이고 위증교사까지가 끝이고 내년에 그러면 1심 선고가 쭉 나오게 됩니까? 예, 공선법과 선거법과 위증교사 항소심 사건은 내년 상반기에 예. 이제 뭔가 가시화가 될 것이고 예. 나머지 재판은 언제 몇 년을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몇 년 갈지 알지. 성남 FC 사건은 증인이 뭐 410명이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증인만 예. 언제 다 부릅니까? 그러니까 되지도 않을 사건을 기소하다 보니까 증인도 예. 많은 것이고 어떻게 네. 보면은 선고가 대선 전에 선고가 안 나기를 바라는 것인지도 모르겠죠. 이게 무죄 나면 손해니까 무죄 안 나게 하려고 일부러 재판을 밀어버리는 것인지도 모르겠죠. 이게 심각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입법으로 뭔가 정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사건이 끝날 때쯤 되면 예. 반드시 그런 개혁 조치가
뭐 꼭 따라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